안녕하세요.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책에서 제2장 인간은 전생의 업보를 안고 태어났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전생에서 저질렀던 짓을 또다시 반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를 공경에 빠뜨렸던 성격, 기질,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매듭짓지 못한 문제, 길들이지 못한 괴팍한 기질, 그리고 자꾸 같은 문제를 일으키려는 충동과 본능을 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걱정하는 습관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걱정하려는 충동을 도저히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길길이 날뜁니다. 20번이나 환생하면서 걱정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깨우치지 못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생의 로마의 시저였거나 알렉산더 휘하의 지휘관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환생합니다. 바로 야망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고 주변 사람을 모두 하수인으로 부리겠다는 자세로 행동합니다. 이런 독불 장군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뭐든지 지배하려는 성향을 고치는 진짜 과제를 풀지 못하면 또 한 번의 생을 낭비한 셈입니다. 종교적 성향이 유난히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에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도승, 수녀였거나 성직자로 활동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강렬한 종교적 열망의 배후에는 거의 항상 사회적 적응이라는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중요한 과제를 피하거나 외면합니다. 이들이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생에서 삶의 기술을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술, 음악, 연극, 종교, 철학,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연마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아쉽게도 특유의 괴팍한 기질도 함께 들고 옵니다. 가령 위대한 예술가로 입지를 굳히고 나면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 중에 막상 자기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삶의 기본적인 책무는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도의 재능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배후에는 이처럼 삶의 기본적인 과제가 경시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파묻혀 세상에 태어난 진짜 목적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쓸모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내면의 삶을 밖으로 표현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인간이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전생에서 살아왔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생에서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분야에 대해서 현생에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고요. 내가 어느 한쪽만 알고 그 반대쪽 측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익히고 균형 잡힌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도 필요하죠. 너무 낙천적인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잖아요. 적당히 낙천적이고 적당히 걱정도 하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너무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그런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야망이 있어야 사람이 자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야망이 너무 강하면 과도한 권력욕, 지배욕이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적당한 야망과 적당한 겸손함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너무 종교적인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고요.
너무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면이 없다면 사람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살아가는 측면도 필요합니다. 특정 재능이 발달된 천재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생활이 엉망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뛰어난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가꾸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능이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이더라도 인성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윤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이나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 자기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나 남들 앞에 유명하게 될 수 있는 일 이런 걸 따지지만 인생이라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간다든지 사람들 간에 서로 마음을 나눈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삶에서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신의 최고 걸작이라 불릴 만한 예술 작품입니다. 인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잠재력과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존재가 자동차의 너트와 볼트를 돌리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에 왔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볼트를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여유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볼트를 조인 후에 집에 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영양가 없는 엔터테인먼트에만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남는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오락거리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쉬운데요. 그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한다든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무엇이든 의미가 있는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무조건 배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난 일과 사건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반응, 감정, 이해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경험이 무조건 배움으로 이어진다면 산전수전 살아온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일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삶에서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고 깊이 성찰하는 사람만이 거기서 교훈을 얻고 마음에 새기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식 주입과 두뇌 개발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가슴입니다. 머리를 짜내서 얻은 결과와 보상은 부질없는 경우가 많지만 가슴으로 행하면 이기심, 탐욕, 질투심, 증오심을 초월하여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성을 깨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 내면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머리보다는 가슴이 중요하다. 가슴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깨진 가정, 파멸을 맞은 결혼 생활, 이런 경험도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 중 상당수는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건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지만
누구 잘못이든 간에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제입니다. 일이 터진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흘러 기억이라는 책을 꺼내어 다시 읽어보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느껴야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워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노년에 이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년에 자신의 과거, 지난 삶을 잘 돌아보아야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후회를 해봤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린 후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자기 삶을 성찰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후회하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유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같은 주기가 시작이 되죠. 아침에서 낮을 거쳐서 밤이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새벽이 오게 되죠. 내가 이미 나이가 들었어. 내가 이미 이렇게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 하고 포기하고 인생 뭐 있어 하는 태도로 살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라는 것입니다. 윤회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저녁이 되어서 하루를 잘 돌아본다면 그 다음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 결산한다면 그 다음 한 해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나의 지난 하루, 나의 지난 몇 달, 나의 지난 1년, 나의 지난 몇십 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글도 써보고 그런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깊이 계속 반복해서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하는 상태에서 또는 잠들기 전에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 그런 내용들을 새기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이런 실수가 정말 안타깝다. 다음에 같은 일을 겪으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이 정화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삶을 종합하여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순간과 사건을 모두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오랜 과거까지 되돌아가 카르마의 채무 관계를 적어봅니다. 내가 그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떠올려보고 기록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었는지, 자녀 교육은 똑바로 했는지, 가족에는 끈끈했었는지 등등 내가 과거에 행했던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일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 자체를 하나의 연구실로 개조하여 각종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성찰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서 멜리 피올도 자서전을 써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억을 쭉 적어보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었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떤 힘든 일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웠고 그런 것을 쭉 기록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야지, 과거를 반성해야지 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면 조금 생각하다가 잠이 들거나 잊어버리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면서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성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서전 형식으로 써보는 것도 좋겠고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자신의 삶에서 특정한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다 보면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점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의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의 생애를 살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안회라는 제자를 가장 아꼈다고 나오는데요. 공자가 안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안회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화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았다. 불이과, 같은 과오, 잘못을 2번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자님 시절에는 배운다는 것이 지금처럼 머리로 많이 아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제자 안회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삶을 성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불이과하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인터넷에 유행하는 밈 중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를 성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성찰해서 또 그게 바뀌는 게 아니죠.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마음에 계속 새겨야 언젠가는 그 실수를 하지 않을 날이 오겠죠. 한 번 성찰할 때 좀 더 깊이 반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맨리 피홀은 다음으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공부란 공부는 다 하고 자동차의 역사에 관한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찌 되나요? 그 비싼 자동차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자동차에 대한 희미한 기억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져가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 쌓은 경력이 상세히 적혀 있는 자기 소개서입니다. 우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생에서 사회를 위해 내가 행한 건설적인 일들, 삶을 경험하면서 개발한 진정성과 가치관, 시련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 종교적 삶을 실천하면서 배운 도덕관념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고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서 행했던 일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라든지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든지 영혼에 새겨진 것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던져져 영문도 모른 채 고생만 하는 버림받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생명의 일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독재자가 나타나고 세상의 모습이 인간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파괴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교훈은 없습니다. 가치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개인의 현실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저주받았거나 버림받은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존재, 인간의 영은 거대한 생명의 일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것이고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것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며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경험에 담겨진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146페이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